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이번엔 문재인 경제 결산 제2부 영상입니다. 1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역점 정책인 부동산, 일자리, 혁신경제, 공정경제 이런 것들을 다루었습니다. 대부분 실패했다는 결론이었어요. 2편인 이번 영상에서는 성장과 분배라고 하는 큰 그림화에서 간략히 결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장입니다. 역점 정책이 다 실패했는데도 국민소득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2021년 1인당 소득 성장률은 4.1%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예상보다 높은 수치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대기업, 재벌기업의 수출 덕분입니다. 이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월별 수출액 추이를 보여주는데요. 문재인 2년 차인 2018년부터 수출이 상당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주력 산업의 쇠퇴, 또 미중 갈등의 여파 이런 것들 때문에 자, 그런 상황에서 2020년 초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어요. 수출은 더욱더 감소를 했었죠.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출이 급격하게 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코로나 때문에 멈춰선 공장이 거의 없었지만 다른 나라들에서는 코로나로 공장들이 멈춰선 거예요. 그러다 거기다가 코로나로 전 인류가 인터넷을 많이 쓰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컴퓨터, 반도체 같은 것의 수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조선업 수출도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 제품의 수출이 급증을 한 거예요. 2021년 수출 6,030억 달러 이 수출 실적이거든요. 이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 덕분에 경상수지 흑자도 큰 폭으로 늘었죠. 코로나 이전에 80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흑자가 2021년에 910억 달러가 되었어요. 그만큼 달러 유입이 많다는 말이고 원화 가치는 상승 압력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럴수록 달러로 표시되는 1인당 GDP도 당연히 석을 보게 된 거예요. 더 커지게 마련인 것이죠. 하지만 내수산업, 특히 대면 서비스 산업은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자영업이 어렵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이 그래프에도 나타나 있는데요. 서비스 생산은 201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장률로 따지면 마이너스예요. 이 서비스 산업, 내수 산업 분야는. 하지만 수출 위주의 대기업 실적이 워낙 좋다 보니 1인당 소득 성장률이 4%를 넘어가게 된 겁니다. 참 역설적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 천국을 만들겠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재벌은 청산해야 될 이 적폐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재벌이 생산하는 반도체, 컴퓨터, 배터리 같은 산업 덕분에 마이너스 성장을 면하게 된 겁니다. 실상이 이런데도 온갖 생색은 다 내고 있네요. 숟가락 얹기 신공이라는 비아냥이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분배도 성공했다고 자화자찬이 대단합니다. 지난 12월 22일 정부 합동경제정책 방향 보고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 우리의 성과가 이거다. 소득 양극화를 줄이고 분배를 개선한 것이 가장 큰 성과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지표만 기계적으로 보면 그 말이 사실입니다. 지니계수는 2016년에 0.36에서 2020년에 0.33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격차가 줄었다는 얘기고 소득 5분위 배율은 6.9에서 5.8로 작아졌습니다. 최빈층의 소득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2019년 전체 소득 증가는 1.7%인데 최빈층 소득, 가장 가난한 20%의 소득은 4.6%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평균보다 최빈층 소득 증가율이 훨씬 큰 거지요. 2020년 전체 소득 증가율이 3.4%, 그런데 최빈층 20% 소득은 무려 12%나 증가를 했습니다. 좋은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큰일 났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일 안 하고 정부 돈에만 기대어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생계수급자의 추이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2017년 12월 기초생계수급자 숫자가 158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8월에 232만 명이 됐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무려 74만 명이나 이 기초생활수급자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5분위 배율, 또 진위계수가 좋아졌다. 이것은 바로 이 기초생계수급자들의 숫자가 늘었기 때문에 그들이 정부 돈을 받아서 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인 겁니다. 자, 정부 돈 받는 최빈층 소득이 늘어서 격차가 줄어들었다. 자, 그런데 이 기초생계수급자 늘려서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분배 개선인가요? 문재인 정부는 그렇다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분배를 개선한다면서 오히려 국민을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게 만들어가는 중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정책을 펴려다 보니 나라 빚도 엄청 늘었습니다. 2017년에 660조 원이 든 것이 2021년에는 965조 원으로 늘었어요. 3년 사이에 무려 300조 원이 늘어난 겁니다. 부채 비율로 하면 36%에서 47.3%로 늘었어요.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말이죠. 자, 2021년 10월, 지난 10월에 IMF가 피스칼 모니터라고 하는 자료를 발표했는데 주요 35개국의 국가 부채 비율 전망을 내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추세대로 가면 한국은 2021년 51.3%에서 2026년에 66.7%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5, 6년 사이에 부채 비율이 15.4%가 더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금액으로 따지면 뭐 거의 2배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조사 대상국 중에서 가장 빠른 증가 속도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예요. 35개국 평균은 마이너스 3%입니다. 또 G7 평균은 마이너스 3.2, 3.2% 줄어들 거라고 전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15.4%가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국가 부채와 관련해서 다른 나라들과 정반대의 길로 들어섰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 대표 시절에 국가 부채 40%를 넘지 말라 하면서 박근혜 정부를 추궁을 했었던 때가 2015년이거든요. 근데 웬걸 정작 자기가 정권을 잡으니까 빚더미의 나라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종합입니다. 성장과 분배 중에서 성장 플러스 4.2%로 성공적입니다. 그런데 이건 정부가 잘해서라기보다 적폐로 몰아붙였던 재벌 대기업들의 수출이 늘어나서 이루어진 성과입니다. 코로나와 재벌 덕인 것이죠. 정부가 공을 들였던 중소기업, 자영업은 마이너스입니다. 분배, 지표상으로는 좋아졌습니다만은 기초생계수급자를 늘린 결과입니다. 국가부채를 늘려가면서 말이죠. 다음 정권은 어떻게 될까요? 제발 이것저것 하겠다고 나서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호의 경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